많은 돈을 쌓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돈을 아껴 모아서 집을 사야 할 일도 없다.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 같은 것도 안 해도 된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오히려 나를 걱정할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이 걱정한다는 것은 엄마로서 명예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전화도 잘 안 한다. 엄마는 항상 씩씩하게 잘 산다는 메시지를 준다. 그렇다. 지금 나는 팔자가 늘어진 최고의 인생 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이후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다. 아니, 어린 시절에도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고 공부나 시험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니 지금이 더 나은 시절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롯이 나의 생각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도 되는 인간으로서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그야말로 황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불면증이 있지만 내일 굳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구태여 꼭 일찍 자야 할 이유도 없다. 친정 어머니도 불면증이 있어 잠을 잘 못 잤다. 엄마, 잠 안 오면 어떡해요? 까짓거 자지 말지 뭐. 내가 뒷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해서 나는 통쾌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의 롤 모델이었기에 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으나 결국 내가, 즉 내 몸이 나를 통제한다. 이 나이는 내가 나의 몸과 타협해야 하는 시기다. 다행히 아직 크게 구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메이커 있는 병만 없으면 아직 괜찮단다. 노화에서 오는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소소한 불편 정도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에 의해서 상쇄된다. 그래서 가정법이지만 다시 젊어지는 것도 거부한다. 젊어져 봐야 다시 또 노화의 시기는 오게 마련이어서 뻔히 아는 그 짓을 왜 또 한 번 더 할까냐 싶다. 시간이 한정없이 많을 것 같지만 나는 항상 바쁘다. 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자정이 넘어 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하루가 짧고 밥도 두 끼밖에 못 먹는데도 배는 여전히 나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먹고 나면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데 젊어서는 그렇게 빼빼하던 나도 지금은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하니 인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는 요즘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배우고 같이 놀기도 한다. TV처럼 일방적으로 나오는 방송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송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요리 채널들도 종종 본다. 부작용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직접 따라 해보고 싶어진다는 거다. 그래서 한때는 돼지고기 수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다가 아들네에 가져다 주었다. 또 하나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성질이 급하다는 사실이다. 어쩌다가 다른 나라 사람이 올린 요리 영상을 보면 속이 터져서 볼 수가 없다. 설정을 1.25배로 놓고 봐도 느려 터진 것 같아서 보다가 만 것도 제법 있다. 쇼폼 영상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요리하는 걸 보면 도마에다 칼질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착착착 후다닥 하면서도 설명할 거는 다 한다. 그 외에도 운동하는 방법과 요령, 특히 요가에서 머리로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걸 시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못해서 벽 가까이서 시도한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배움과 방법이 유튜브에 다 있다고 해서 배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배웠다. 운동 방법은 배웠지만 실시간으로 꾸준히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 결국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며 같이 수련해야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혼자서 유튜브만 보고 꾸준히 단련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공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살던 시대로부터 너무 멀리 와서 새로운 것들을 다 수용하기는 불가할 것 같다.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기계 문명이 발전할 테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해 불가의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열어보는 것은 우리 나이에는 요즘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걸 일일이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각각 개인이 되어 식구들도 다 따로 살고 있으니 이곳이 나에게는 새로운 문물의 창이다. 우리는 평생 학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유튜브는 나의 선생님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다. 공자의 인생 일락이 배우고 또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인 게 우연이 아니다. 딸이랑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내가 서비스하는 분을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딸이 눈을 흘기며 주의를 주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냐? 그냥 여기요 하든지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중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아주머니 혹은 젊다 싶으면 아줌마, 남자는 아재 또는 아저씨였다. 이것은 비칭이 아니고 정중한 호칭이었다. 지인 중에 말을 엄청 맛깔나게 하고 하여간 같이 대화하면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새댁일 적에 시장을 가면 장사하는 분들이 아가씨 이것 좀 사가세요 하더란다. 그 사람들에게 저 아가씨 아니에요. 저 아줌마예요. 내가 아줌마 되려고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했다는 거다. 같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따지고 보면 여자들이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불릴 때쯤 얼마나 심정적 갈등이 많았을까. 당연히 결혼도 했고 적당히 나이 들었으면 아줌마로 불려도 그러려니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왜 이게 또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겐지. 게다가 요즘엔 나이는 제법 들었는데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모르는 사람을 불러야 할 때는 꽤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은 사람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 중에는 손님에게 무조건 어머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도 엄청 바뀌어서 아무나 어머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는 당연히 저 정도 외모를 가졌으면 아주머니 아니면 어머니로 불려도 될 것 같은 시대가 인정하는 요즘 애들 말로 국룰적 호칭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면에서 이게 맞나 싶은 자신의 상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한다. 헬스장에 갈 때 휴대폰과 들고 다니기 좋은 작은 책자를 챙겨간다. 헬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은 요즘 애들 취향에 맞게 세팅돼 있으므로 나의 정서에는 안 맞아서 따로 모아놓은 곡들을 듣는다.
나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으니 그때는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당장 레코드를 사서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다.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그보다 더 큰 배터리를 고무줄로 칭칭 묶어서 듣는 게 고작이었다. 그래서 어쩌다 라디오에서 이 음악이 나오면 거의 행복한 지경이 되는 것이었다. 20여 년 전부터 즐겨 들어오는 라디오 프로가 있다. 주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지만 샹송, 깐소네, 팝, 때로는 포르투갈의 파도까지 들려준다. 2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찬거리들을 다듬거나 조리해서 밥을 차려 먹기 좋은 시간이다. 때때로 아프리카 음악이나 남미, 티베트 등 하여간 제3세계의 좀 특이한 음악들도 들려준다. 솔직히 듣고 있기가 좀 괴로울 때도 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음악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에디트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이나 비틀즈의 이메이진, 다미타 조의 If You Go Away가 나오면 마음이 평화롭고 기분도 좋아진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자기가 들어왔던 곡만 듣고 내 입맛에 맞는 음악만 듣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어느 음악이나 첫 번째에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생소하다. 몇 번쯤 반복해서 듣고 조금씩 익숙해져야 그 좋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같아서 내가 새로운 문화현상이나 신문물을 호기심을 가지고 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촉각을 세우고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순식간에 요즘 것들 쯧쯧 운운하며 시대와 불화하는 늙은이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동네에 사는 아들 식구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밥을 먹는다. 나는 집에서 누군가의 주도로 밥을 차리고 나중에 설거지까지 끝내야 하는 가사 노동의 부담이 싫어서 주로 외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코로나로 밖에서 먹기가 불편해지자 우리 집에서 그냥 배달 음식을 먹기로 했다. 배달 음식을 먹는다 해도 이걸 치우려면 또 일이 많다. 5식구의 앞접시로 썼던 그릇과 수저가 아무리 일회용이라도 재활용품으로 버리려면 그걸 또 깨끗이 씻어서 내놓아야 하니 밥 먹고 난 뒤에 며느리와 같이 싱크대 앞에 서 있게 된다. 마침 그때 수건거리에 일회용 행주가 걸려 있었다. 몇 번이나 빨았던지 그게 좀 나달나달해진 모양을 하고 널려있는 꼴을 며느리에게 딱 보여준 꼴이라 속으로 좀 창피해진 내가 나는 아무래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싱크대 문짝에 붙여놓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일회용이라면 당연히 적당히 쓰고 버려야 할 텐데 나의 정서상 아직 더 쓸만한 걸 버리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몇 번을 빨아 쓰고 그걸 널어 놓았다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해서 들킨 것만 같았다. 마음으로는 창틀이라도 닦고 버려야지 하는 요량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청승으로 보일 것 같았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자가 아주 귀해서 뭐든지 아껴 쓰는 게 당연한 데다 우리 어머니는 아껴 쓰기 선수권자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절약의 달인이었다. 어머니가 사는 방식을 보고 자란 우리들도 조금이라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들어서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들이 덜어 나오고 1년 이상 한 번도 끄집어낸 적이 없는 물건은 버린다는 원칙으로 집 정리를 하라는 또는 설레지 않는 물건이나 옷은 버린다는 요령도 적어놓은 모양인데 뭐 그런
얼척없는 원칙들을 가르쳐준단 말인가 싶은 세대가 우리 세대다.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고향 진주에서 살고 계실 때는 부산 사는 내가 대표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항상 당부했다. 엄마, 그렇게 아끼지 말고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좀 마음 놓고 쓰면서 사시라. 어머니는 내가 지금은 얼마나 맘 놓고 쓸 일 있으면 쓰는데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내가 오래된 사기 그릇 같은 건 좀 버리자고 하면 펄쩍 뛰면서 그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쓰기가 얼마나 좋은데 버리냐고 싫다 하신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게 아끼고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서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를 보면 아이들은 또 답답한 부분들이 있겠지. 요즘엔 아무리 나이들을 많이 먹어도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겨우 4명이 만나는 모임을 가지려 해도 무슨 요일은 빼야 한다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면 만날 수 있는 요일을 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다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라인 댄스나 노래교실, 요가, 헬스 등등을 다니기 때문에 백수들이지만 주말에 모임을 하면서 우리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왜 이리 바쁜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형제들이 6명이나 됐기 때문에 어머니도 우리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기억하고 통제할 수 없었다. 양치질을 아침에 한 번만 하는 건 줄로 알고 있었고 옷을 한 번 입으면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그대로 입고 자고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땅 따먹기를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다 그대로 학교에 갔다. 머리를 자주 감거나 목욕을 자주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명절 하루 이틀 전에는 공중 목욕탕이 10,000원을 이루었다. 우리는 날마다 온갖 놀이를 만들어내어 놀았고 아무도 그렇게 바쁜 사람은 없었다. 요새 사람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부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온몸의 부위별로 근육도 키워야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운동해줘야 한다는 여러 상식에다 간과 콩팥, 장과 심장, 위장, 폐까지 뭘 먹으면 좋고 혈행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다는 것까지 다 알고 실천하려고 하니 사실 자기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일만도 하루 해가 다 갈 판이니 어찌 바쁘지 않겠는가. 내가 살아온 세월은 경제발전 속도도 빠르고 기계 문명이 급격히 진행되어 사람의 생각도 그에 발맞춰 빨리 따라잡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변했고 다음 세대는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나는 참 운 좋게도 그냥저냥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다. 익명으로 살 수 있었던 자유로움과 처치 곤란한 재물 때문에 머리를 썩여야 할 일이 없음에도 감사한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다. 관습과 도덕으로부터 또 종교와 신념으로부터 이런저런 인간관계로부터도 거의 자유롭다. 다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으며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